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나진의 정영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아주 힘차게 바닥 탈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구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구선 정우주입니다. 지수의 흐름은 일단 양호한 모습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 잘 이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석 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정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이틀 후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추석 연휴 이후 시장 그렇게 겁먹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린애님 시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또 이제 선물 옵션 또 만길이 돌아오고요. 내일이 지나면 추석 연휴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는 힘차게 바닥 탈출을 잘하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은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종합주가지수 일봉을 좀 볼까요?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으로 쌍바닥을 형성하고 가추세까지 보면은 쓰리바닥을 형성하고 20, 30도 각도, 매수 각도죠. 그래서 현재 바닥을 잘 탈출하고 있고요. 이제 2020 저항대 2040을 추세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2180까지 열려 있습니다. 간다가 아니고요.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격률로 볼 적에 현재 3박자, 7박자가 잘 맞는 상태에서 힘차게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상승세로 이어갈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주가 현재 3주, 4주 연속해서 양선이 발생되고요. 이번 주부터 추세도 방향이 중기 상승 전환이 시도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중기적 관점에서 저가 매수는 지속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3박자가 잘 맞고 매수 신호도 보내고 고래 방향도 오히려 잘 잡혀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7, 8, 9월 달 저점 대비 바닥이 아니겠느냐. 2019년도 금년에 바닥을 만약 시연했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향후 선행성 6년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월봉 상태에서 보면 저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척추가 깨졌다 지난달에. 근데 깨졌는데 이번 달에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속임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달 종가 개념으로 5개월 이덕표를 회복하는가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그렇게 단기 지표가 올라오면 좋겠죠. 투자 심리도 올라오면 좋겠고 현재 고래 방향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네요. 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 쌍바닥 또 내일 지지받고 5일선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쓰리바닥이 형성됩니다. 그렇지만 추세가 깨진다 하더라도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미 저점을 기록한 상태에서 정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월봉 상태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지난달에서 이번 달에 2개월째에서 다음 달까지는 급격한 상승 모델은 행보등이나 점진적 상승 전환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럴 적에 테마 종목 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강상 큰남씨님. 예, 환율이라든가 VIX 공포지수, CDS 프리미엄 여기 전반적 흐름 자체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도 코스피 쪽은 양호한 모습 잘 보고 있죠. 특히 개인들의 매도가 양호하다는 건데요. 일단 수급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게 되면 코스피에 대한 수급은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점은 일단 좋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도 동일하게 같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죠. 한 달 누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이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개인도 같이 매도하는,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지만 떨어지기에도 쉽지 않은, 떨어지려면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기관에 의해서 어거지로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은 개인 중심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같이 팔고 있는 모습이라 코스닥은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MTNW에서도 공개방송 제가 항상 방송 끝날 때 말씀드리지만 들어오셔서 설명을 들어보시라. 그렇게 꾸준하게 매일같이 공부시켜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앞으로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바로 어제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 흑산병이 나왔다. 하나, 둘, 셋. 흑산병이 나오면서 하락이 들어갔죠. 그래서 쌍바닥이 나타나고 랠리가 나오고 지금 흑산병이 9월 9일부로 출현함에 따라서 하락 전환이 나왔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뭐라고 예측할 수 없겠지만 일단 수급이
코스닥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코스피 자체가 그렇게 뭐 특히 나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만큼 뭐 급락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내일 선물쇼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수급이 전반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개념에서 어제부로 제가 이제 이미 다 여러 가지 녹화 방송이나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무료로 다 써놨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흐름 속에서 경기하신 분들은 조정을 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석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휴가 길 때는 보통 현금 비중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략이죠, 전략. 꼭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전략인데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죠. 지금 뭐 노딜 브렉시트도 아직까지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겠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도 시위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돌발적 변수와 혹은 급등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위치 속에 놓여 있을 때는 일단 꼭 하락이라기보다는 상승 지향 형태다 이런 개념에서 일단 경계 후 확인 매매가 좋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죠. 어차피 지금 단기 고점에 와 있는 코스피도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금 좀 확보하고 추석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를 놓는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 바로 금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기회는 더 올 수 있다는 개념에서 천천히 좀 현금을 만들어가면서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수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최근 일단 코스피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정상적인 조정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이제 쌍바닥을 시연하고 나서 지금 하단 추세 이제 서서히 근접해 있는데요. 이제 쓰리바닥을 시연하고 이제 위로 갈지 아니면 이 하단 추세가 이탈될지 내일이나 이제 다음 주 초반쯤이면 윤곽이 나올 텐데요. 일단 지수가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해도 지금 코스피가 견조한 모습이고요.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또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환율 급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견조하면서 삼성전자가 견조하게 또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코스닥 증시의 조정은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떨어지는 또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또 이탈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상적인 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내일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일단은 상승 포지션으로 지금 구축돼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일단 뭐 포지션대로라고 하면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당일날 좀 바꿔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현 시점까지는 그렇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2쪽에 이제 12일 날 추가 부양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느냐, 금리나 함께 양적 완화 패키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7월 달에 22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에서 보면 논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도 중요하겠지만 이 양적 완화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22쪽에서 이미 마이너스 금리 상태인 만큼 그만큼 양적 완화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스몰 딜 합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9월 말에 북미 대화까지도 이제 서서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 중국 증시가 내수 경기 부양과 함께 급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또 새롭게 MSCI 신흥국 지수도 중국 A주 같은 경우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중국 증시가 아마 상대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조정시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전략이 지금 현 시점에선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대북주들이 움직임이 강했는데요. 역시 IT와 대북 업종, 이런 업종 테마군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단기는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봉상, 지난주 우주선 회복 안착과 함께 적산병이 나오고 이번 주 눌림목 조정 줄 때 역시 720주선을 중장기 지지권으로 보고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보는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이상 없습니다. 추석 이후를 좀 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시황선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리네님. 네. 자, 실전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세 방향성에 순응하는 겁니다. 현재 방향성, 제일 중요한 거죠. 거래량을 보면서.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푸른 기술을 좀 볼까요? 자, 오늘 굉장히 좀 강했죠. 자, 이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뭐 뉴스 호재도 있겠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방향성. 우리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으로 쌍바닥을 형성하고 최대 대량 거래 날 종가를 돌파 시도할 때 양선 음선 나오다가 냅다 아침에 시가가 고공행진합니다. 그럴 때 거래가 쭉 늘어나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50 이상이면 공격형 추격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투자 심리가 50 이하면 반등할 때 쫓아가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단기 지표가 50에서 60% 전환될 적에 매수 신호, 올라갈 때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밑에 고리 방향이 오히려 잡혔기 때문에 추세가 오늘 전환되죠. 추세가 전환되면 반사적으로 그 다음날 골든 반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일은 반락할 적에 역시 이 시가 이하 당일 5일선 가격 기준으로 분할 매수 관점 이렇게 본래 기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단 추세는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주 연속해서 상승 전환되는데 현재 5주선이 20주선 골드 크로스가 발생되면서 반락 현상도 보이지 않고 그냥 냅다 강하게 갑니다. 이럴 때 대량을 낸 날 그 주를 돌파 안착 지지받고 골드 크로스가 발생되면서 상승 취소. 이럴 적에 투자 심리가 50 이하죠. 이럴 적에 급등할 때 항상 쫓아가지 말고 항상 시가야 반락할 때 저가 매수만 유의하고요. 장기 월봉 상태를 보시면 이번 달이 2개월 때 다음 달까지도 3개월 연속 양선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고래방이 잡혀가지고 매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거래가 좀 증가 현상 보이는 것이 좋겠고요. 다음 달 시가야 반락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일봉에서 보시면은 뉴스 호재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대량 거래가 시연됐기 때문에 바로 오늘 종가 기준을 바로 저항대 및 지지선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강남 컨설님. 예. 자, 일단 첫 번째 좀 화천기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프로그램 이 고수 3 내에서 외에도 제가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출연을 하고 있고요. 또 무료 투자 전략 녹화 방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확인하시면 알 수 있겠지만 바로 이 화천기계에 대한 주가의 위치 9월 5일이죠. 바로 이때 뭐든지 주식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돼요? 고점이 어디에서 형성되니 이런 식으로 거래가 늘면서 고점을 찍고 그래서 거래량과 주가의 움직임이 동일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고점 돌파 속에 거래가 최고로 터졌다는 점은 항상 두려운 위치겠죠. 신고가, 그러니까 신대량 거래 속에서 고점 돌파할 때는 상승 지향 형태 나타났을 때는 빨리 경계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신고가 속에서 하락장형 음봉이 나오는 바로 요 날은 바로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급격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월봉의 투자 심리가 과열권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못 가면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지 머뭇거리다가 잘못하게 되면 주가의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투자 심리가 장기가 과열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버티고 뭐 기다리고 뭐 그런 어떤 위치라기보다는 빠르게 대처를 여기서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KNN인데요. KNN 같은 경우에도 현지 시점에서 고점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주가의 강세가 비슷하게 화천기와 같은 어떤 맥락에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박스권에 대한 돌파 속에서 실질적으로 대양봉 이런 양봉과 대응봉이 반복된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항상 탄력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화천기계 이런 KNN, 고려산 이런 같은 부류의 종목들이 탄력을 좀 잃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역시 마찬가지죠. 신고가, 신대량 거래 속에서 위꼬리가 더 긴 모습은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비하는 관점이 안전하지 않을까. 혹은 재차 상승세가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분차트에서 120분 분봉이 이 음봉이죠. 직전의 음봉의 몸통이를
돌파하면 그때는 상승 여지를 두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단기 조정 가능성 대비하면서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 고려산업인데요. 고려산업과 K는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터주기 종가 아래로 깨지면서 하락장경 음봉이 났기 때문에 일단 재차 오늘의 음봉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좀 이런 어떤 K라든가 고려산업 같은 어떤 테마의 움직임 자체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네, 오늘은 제가 좀 대북주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대북주 중에서도요, 이 DK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 테마주랑 또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DK락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피팅 및 이제 밸브 제조 판매 업체이죠. 무엇보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조선 반도체 그리고 수소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좀 이제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 상태 굉장히 우량하고요. 일단 자산 가치 대비 PBR 1배 이하의 저평가, 그리고 이제 퍼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10배 초반대의 저평가 국면에 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소차 관련 테마, 다른 어떤 대북 테마에 비해서도 재무 상태랑 실적이 양호한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721선 부근 2019년도 8월 달에 그 부근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을 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우량한 기업들이 721선 근접을 할 때는 또 관심 있게 잘 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은 이제 쌍바닥 패턴이 좀 형성되고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100일선 돌파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면 이번 달부터 5개월 이평선 회복되고 있죠. 중장기는 20개월 이평선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면서 역시 정고점 부근까지 추가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선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100일선을 돌파를 한 만큼 돌파, 이제 안착을 하는지 내일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K락 이제 대북 테마, 그리고 수소차 관련 테마주로 앞으로 두 가지 관련 테마주로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K락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우원개발입니다. 오늘 대북 테마주 중에서도요, 철도 관련주들이 좀 유난히 강했어요. 이 푸른기술 같은 경우가 또 이제 키오스크 또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같이 전반적으로 가장 주도주 역할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 건설사, 특수건설이라든지 이제 우원개발 이런 기업들, 뭐 대아티아이 이런 기업들이 좀 강했죠. 근데 이제 우원개발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 이제 대북 철도 테마주, 관심주, 건설주 내에서도 일단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이죠. 대폭 1분기에 실적 개선세가 이뤄지면서 올해 이제 재무 상태가 훨씬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감소하고 있고요. 유보율은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죠. 일단 정부가 이제 올해 공공기관 통해서 55조 원 가까이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 SOC 투자를 이제 활성화한다, 이런 이제 발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대표적인 또 SOC 사업 확대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00일선 돌파, 향후 이 7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월봉 차트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이죠. 월봉상 상단 추세를 지금 돌파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죠. 월봉 추세 돌파, 장기 이제 20개월 이평선 돌파할 때 중요한 위치이다.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까지 50까지 변곡점에서 방향을 위로 턴하고 있죠. 이 종목은 장기 100개월 이평선 터치할 때, 그럴 때 저점이 많이 형성이 됐죠. 예전에 이제 100개월 이평선을 돌파하고 그 부분을 거의 종가 기준으로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죠. 그래서 장기는 100개월 이평선 부근 종가 기준으로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달 20개월 이평선 돌파, 721선 돌파하면 역시 9월 말에 북미회담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실적 개선세와 함께 철도 테마주 내에서 일단은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테마주를 볼 때도 실적이 급증하느냐, 정부 정책 수혜주냐, 차트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원개발하고 DK락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두 종목 다 대북 테마주 내에서 공통점이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일단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관심주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 교수님. 네, 오늘 주도 테마주는 대북 철도 관련주가 좀 강하게 특히 좀 보였죠. 부산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봉 차트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2차 상승 파동을 열 수 있는 패턴에는 들어는 갔지만 그렇다고 2차 상승 파동이 나온 다가 아니고 이 위치가 이제 그렇다는 건데 대응봉에 대한 절반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일단 직전의 음봉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반등성이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봉 차트에서 현재 역별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을 병행하면서 하셔야지 마냥 보유를 하고 있다가 또 어떤 변수, 바로 북한 간의 어떤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감안하고 한다면 단기적 수익을 챙기고 다시 반락을 이용한 5일선 대응 개념에서 이어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디에이프인데요. 같은 개념이죠. 대북 관련주 중에서 이건 좀 다릅니다. 월봉 차트가 대응봉에 대한 절반을 뚫었죠. 바로 현재 철도 관련주 외에 이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둔다고 한다면 인디에프가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남북 경협의 사업이 펼쳐지기보단 기존에 있었던 개성공단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개념에서 인디에프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좀 더 있지 않나 해서 일봉상 5일선에 대한 기준 갖고 점진적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린혜 전문가님. 네. 자, 우리가 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자, K은행 같은 경우는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저 밑에서 첫 번째 저점이 형성되고 두 번째 저점이 형성될 적에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그 종가 기준을 저항받고 돌파, 지지받고 그 다음날 아래꼬리 소양선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강세라고 그래요. 강세, 매수, 급서. 그럴 적에 대량을 날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오늘 급등하면 또 거래가 터졌죠. 그럼 오늘 종가 기준이 바로 저항대 및 지지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럴 때 3박자가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러한 점은 단기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요. 자, 다음 점은 현대건설 하나 볼까요? 자, 현대건설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향 쌍바닥, 쓰리바닥을 형성하고 상승 전환 720에서 저 위에 가서 있죠. 올라가서 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금일 거래가 많이 형성돼 있죠. 이렇게 거래가 형성될 적에는 오늘 종가 기준을 항상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 급등하면 거기가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 또 손절 라인대로 되는 것이고 근데 이 기준으로 짧기 때문에 손절폭은 짧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중장기로 바닥을 탈출한 상태에서 720선까지 중장기로 보시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강남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예,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무료 공개 방송 22시에 또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장중 공개 방송 때 MTNW 오신 분들은 바로 화천기계나 KNN 고려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매수와 매도의 위치를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코스닥 지수에 대한 하락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까지 늘리는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개 방송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금일 저녁 9시에 또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오전 이제 8시부터 15시 30분까지 추석 연휴 전에 특집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드라기 총재가 이제 2011년도 때 나만 믿으세요 하고 양적 완화 발표하고 큰 상승 랠리가 나왔죠. 이번에 유럽 22 통화정책회의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양적 완화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린애님. 네.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급등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 추석 연휴 이후에 충분히 확인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